자,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 마지막 때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뭘 한다라고 그랬죠? 채팅창에 혹시 쳐보세요. 네, 저번 시간 마지막에 뭐 다음 수업 시간에 꼭 이거부터 할 겁니다 했던 거 혹시 뭔지 기억나요? 빨리 이렇게 치는 친구 없을까? 우리 준호 학생, 재상 학생 너무 이쁘다. 훌륭한데? 음. 대학원에 관심 있어 바로 연락해요. 아주 훌륭해. 잘 듣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데이터 시트 다운로드가 여러분 진짜 뭐 이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문제가 아니고요. 인베디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뭐 반도체 회사를 가든 뭐 무슨 회사를 가든 바이오 회사를 가 요즘 엄청 뜨고 있죠. 바이오 회사를 가든 로봇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엔지니어니까 나도 엔지니어고 같이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 채팅창에 친 것처럼 데이터 시트를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내내 실습을 해야 되는 칩은 AT메가 128입니다. 그쵸? 그는 AV 아트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AVR 시리즈고요. 그 시리즈 중에 뭐 저번에 타이니니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몇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 중에 메가 제일 파퓰러하고 강력한 앤데 그 메가 중에서도 우리는 AT메가 128이라는 걸 쓰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 자세하게 나와 있는 칩은 누가 만들겠어요? 업체에서 만들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를 만든 업체가 그거에 대한 설명서를 같이 만들어서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 시트라고 하는 혹은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뭐 웹브라우저를 띄우세요. 크롬이든 뭐 사파리든 익스플로러든 뭐든 띄워서요. 지금 나는 일단 크롬을 띄워놨으니까 크롬으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쳤냐면요. 그냥 간단해요. 구글 창에다가 네이버 창 아닙니다. 나 네이버 검색 안 해요. AT 벌써 나오네요. 내가 벌써 해놔서 한번 AT메가 128 치고 엔터 탁 치면 자, 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데이터 시트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데이터 시트. 그런데 이거는 여기 지금 누가 올렸는지 보면 누가 올렸는지도 봐야 되겠지. 그치? 보면 데이터시트만 데이터시트.cba.com이네요.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CIIVA네요. 나 처음 듣는 회사인데 뭐 여기 그냥 데이터 시트들을 좀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뭐 아트멜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멜 회사의 그 제대로 된 그 모 회사, 아트멜이라고 하는 거에 그 모 회사는 마이크로칩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스가 원래 이 회사의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스사에서 당연히 만들기 때문에 딱 보면 오 여기 있네요. AT메가 128 제일 먼저 뭐부터 보여요? 퓨 데이터 시트. 아니면 다큐먼트라고 돼 있잖아요. 문서 여기 있겠죠. 둘 중에 한 군데야. 이거 누르면 당연히 데이터 시트로 이거 쑥 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가 종류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컴플리트 데이터 시트 전체 완벽한 버전 용량도 크잖아요. 6메가. 그리고 서머리 버전 간략한 거 500K 뭐 450K 작죠? 우리는 풀 버전 해야 되겠죠? 그 풀 버전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걸 다운로드 해야 돼.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당장 이거 보고 있죠? 몇 페이지예요? 쭉 가면 부록을 빼고 몇 페이지예요? 379페이지입니다. 우리 교과서보다 더 두꺼워요. 그죠? 설명서인데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이터 시트만 잘 이해하잖아요. 책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AVR 우리 아트메가 128 책이라고 하는 게 진짜 수백 수천 권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거의 90 몇 % 이상이 그냥 이 매뉴얼 번역한 거예요. 이 매뉴얼이 378페이지씩이나 되니까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중간에 좀 뭐랄까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좀 지우고 빼고 그다음에 좀 중요하다 싶은 거 그리고 좀 어려운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냥 그게 교과서예요. 그게 지금 팔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매뉴얼만 봐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나중엔 책을 안 찾아요. 그냥 데이터 시트만 딱 찾아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만 딱 알면 거기만 딱 보면 다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수업 중간중간에 앞으로 이 데이터 시트 여러분 100% 다운로드 하시고요. 나는 벌써 이미 다운로드 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벌써 이미 한 상태라서 지금 이미 다운로드를 한 상태고 여러분이 이 데이터 시트를 프린트하기는 너무 양이 세죠. 세니까 다행히 요즘은 PDF로 다 들고 있어도 뭐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뭐 태블릿에서도 볼 수 있고 노트북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PDF로 갖고 있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프린트해서 갖고 있으면 좀 더 훨씬 좋긴 해. 나는 좀 아날로그 감성이 좀 있어서 프린트해서 보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해요. 물론 난 모든 걸 다 아이패드에 다 담아갖고 태블릿에 담아갖고 다니긴 하는데 오케이? 그건 자기 취향이에요. 개취라고 하죠. 개취예요. 자, 여기에 지금 요 맨 첫 페이지가 뭐겠어요? 이 제품을 그지? 아트멜 8비트 아트멜 칩이고 마이크로 컨트롤러고 뭐냐? 128KB 플래시 메모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 시스템 안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래시가 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트멜 요 128 칩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담으면 맥시멈이 128K예요. 128K면 뭐 얼마 되지도 않네. 여러분 워드 여러분 지금 뭐 레포트 같은 거 쓴 거 보면 보통 몇 K 이상 다 넘어가요. 뭐 여러분 음악 하나가 MP3 4분짜리 음악 하나가 막 4메가 5메가잖아요. 근데 이건 128K 음악도 하나 못 담아. 여러분 텍스트로 128K 채우려면 엄청 오래 프로그램 엄청 길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여기다가 그래서 큰 헤비한 프로그램을 넣지는 못해요. 그게 제한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같이 봅시다. 여기 좀 확대해서 볼까요? 하이 퍼포먼스. 이건 뭐 자랑하는 거지. 이게 특징이잖아요. 피처, 특징. 우리 회사 제품의 특징. AT메가 128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 하이 퍼포먼스고요. 로우 파워예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저전력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거고요. 어드밴스드 리스크 아키텍처. 리스크 아키텍처다. 설명하겠죠, 당연히. 자기는 리스크다. 그렇지? 우리 리스크 시스크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 명령어들이 되게 몇 개밖에 안 써요. 대신 그거 갖고 조합을 잘하면 굉장히 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굉장히 빨리 동작을 해요. 그 빨리 동작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most 대부분이란 뜻이죠. 다는 아니에요. 다면 그냥 all이라고 썼겠지. 근데 most니까 대부분이야. most 싱글 클락 사이클로 다 실행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따가 내가 이제 클락 설명을 할 건데 클락이 이제 이렇게 업다운 하겠죠. 로우 하이 그리고 이 클락이 있는데 그 클락에서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되게 짧은 시간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드밴스드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 구조 안에 있는 그 명령어들이 단순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짧고 걔네들이 웬만하면 다 한 사이클 안에 다 실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명령을 딱 얘한테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실행해라. 그러면 얘는 그냥 한 사이클 진짜 정말 빠른 거예요. 한 사이클 만에 그 명령을 무조건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더하기를 한다. 그러면 얘는 클락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더하기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133개의 명령어, 인스트럭션이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에요. 이 전체 개수는 한 150개인가 200개인가 그 정도 레벨인데 그 중에 133개는 내가 개런티한다. 한 사이클 안에 무조건 실행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얘기했었죠. CPU가 있는데 CPU 안에 코어가 있어요. 그쵸? 계산하는 코어. 그 무슨 ALU니 이런 거. 그 옆에 항상 임시 저장 창고인 레지스터가 있다라고 그랬죠.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 얘가 뭐 하는 거야? R0 보통
보통 이름이 다 R0, R1, R2, R3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근데 그게 32개가 있어. 32개가 있고 그 각각은 8비트예요. 그쵸? 8비트씩 32개를 저장할 수 있어. 임시 저장.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넣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얘가 CPU가 막 계산하다가 여러분이 연산 길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3 더하기 2 괄호치고 곱하기 3 뭐 더하기 뭐 나누기 2 뭐 이런 거 연산 길면 한 줄을 그걸 실행을 한다 치면 요거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잠깐 어디 저장해 놔야 되죠. 그쵸? 괄호는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임시 저장해야 되는 걸 어딘가다가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또 빼갖고 밖에 있는 메모리에다가 뒤집어 놓으면 한참 걸리지. 그러니까 CPU의 속도를 향상시키려면 저번에도 얘기한 대로 뭐 메모리하고 CPU 사이에 캐시 쓰듯이 그거보다 더 빠른 CPU 옆에 바로 옆에 붙어서 임시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32개가 있대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번에 한번 첫 번째 주인가 얘기했었죠. 인텔 CPU도 레지스터 몇 개 없어요. 16개인가? 더 많아 얘는. 물론 걔는 64비트 저장하는 곳은 16개인가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가 막 64비트씩이나 돼서 그런 거지. 아무튼 뭐 오케이. 개수는 많아. 우리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만큼이. 그렇죠? 그리고 요 페리퍼럴이라는 표현 많이 나올 거예요. 페리퍼럴이 주변 장치야, 여러분. 주변 장치. 그러니까 CPU 외에 다른 주변 장치들, 뭐 저번에 뭐 타이머 카운터도 있고, 뭐 GPIO라고 스위치 달 수 있는 이런 핀도 포트, 그치? 포트도 뽑혀 있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애들을 전체를 다 페리퍼럴이라고 불러요. 주변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페리퍼럴을 컨트롤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특수 목적 레지스터예요. 특수 목적 레지스터 안에 저번에 뭐 프로그램 카운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뭐 그런 거 쭉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스택 포인터, 뭐 이런 것들 특수 목적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종류가 이거예요. 각각의 이런 주변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거의 이거 갖고 지금 머리를 막 쓰고 할 거예요. 요거가 있다. 그럼 당연한 거야. 이거는 어느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나 다 있어요. 그거고. fully static operation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라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여러분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거 속도야. 16밉스라고 불러요. 밉스. 그리고 16MHz, 16MHz 클락을 만약에 쓴다면 그런 왜냐면 여러분 CPU도 오버클락해서 원래 팔 때는 이거 2.8GHz 인텔 CPU입니다. 근데 여러분 2.8GHz로 안 써도 되죠. 나도 오버클락 했거든요. 내 컴퓨터도 맥은 오버클락 못 하는데 PC는 오버클락 하기 좀 쉬워요. 그래서 쿨러 이만한 거 달고 오버클락 하면 바로 돼요. 오버클락해서 2.8기가짜리 3기가로 써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갖고 막 20% 속도 향상된 거야. 10%구나. 10% 향상된 거야. 얼마나 좋아요. 공짜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클락은 좀 바뀔 수 있어요. 16MHz, 근데 여기는 이제 기본이 16MHz. 16MHz로 동작할 경우에 16밉스 정도의 스로풋이 나온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밉스의 뜻이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초당 1600만 개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대요. 엄청 빠른 거지. 어휴.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아까 우리가 리스크 칩이기 때문에 한 클럭당 인스트럭션 하나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대부분. 그치? 그 얘기는 16MHz로 동작한다는 얘기는 초당 16만 번 클락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당연히 16만 번 클락이고 한 클락당 인스트럭션 하나씩 실행할 테니까 당연히 16만 번, 1600만 번씩 하겠지. 16만 번이라고 계속 그러네. 미안해요. 1600만 번 클락이 생길 거고 초당. 그러면 한 클락당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테니까 1600만 번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요거랑
요거랑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 다음에 온칩 투 사이클 멀티플라이어가 있대요. 멀티플라이어가 뭐예요? 곱셈기 아니야? 멀티플라이어? 그치? 그런데 곱셈은 투 사이클이 필요한 거야. 덧셈, 뺄셈은 원 사이클에 돼도 곱셈은 투 사이클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칩 안에 내장돼 있다. 그치? 그런 얘기고. 여기까지가 리스크 구조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메모리 관련된 얘기네요. 그쵸?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28kg. 여기 써있잖아요. 128kg.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야, 여러분. 프로그램 영역이 되게 넓다. 128kg면 큰 거거든요, 여러분.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 하드디스크 테라잖아요. 근데 여기 뭐 128kg 갖고도 오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 얘네들. 128kg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요. 여기다가 여러분 프로그램 다운로드하면 다 여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4kg의 EEPROM이 있어요. 이게 EEPROM이 뭐라고 배웠지? 여러분? 우리 논리회로 때도 분명히 했고 수업 시간에도 EEPROM 뭐라고 강의했죠? 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그쵸? 그러면 이 4KB EEPROM이 뭐라고요? 저번 시간에 아마 설명했을 거야. 마지막에 뭐 무슨 변수인데 전원 껐다 켜도 좀 저장됐으면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뭐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은 거 했는데 그 기록, 그치? 하이스코어 그거 저장되고 있으면 좋잖아요. 껐다 켰는데 내 이름 지워지면 열받잖아. 껐다 켜도 내 최고 기록 이름하고 최고 기록은 계속 그대로 남아 있으면 좋잖아요. 게임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모든 전자 뭐 의료기기도 뭐 내가 무슨 뭐 체중 같은 거 다 측정해갖고 거기다 다 저장해놨는데 전기 껐다 켰다고 그게 다 날아가 버리면 그 지금까지 10년 동안 뭐 저장해놨던 데이터 다 날아가면 그거 얼마나 열받아, 그치? 그런 데이터들은 EEPROM에 저장된다. 그게 4KB나 있다. 이거 좋은 거죠. 4KB, 그러니까 4,000글자잖아요. 4KB, 바이트가 한 글자, 알파벳 한 글자니까. 한글도 아니야. 알파벳 한 글자가 원바이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000글자예요. 4,000글자면 여러분 저기 A4 용지에 글씨 그 정도 저장할 수 있어요. 얘는 딱 그거. 그거는 한 페이지 정도는 절대 안 잊어버린다. 그치? 껐다 켜도 그래도 대단한 거야. 그 다음에 인터널리 4KB의 SRAM 있다. 이 지금 얘기한 거 근데 이거 다 봤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수업 시간에 다 이거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매뉴얼에 다 있다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고 아까 말한 플래시 메모리는 몇 번 쓸 수 있어요? 10,000번까지 쓰는 게 가능하대요. 몇 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플래시 메모리에 그 뭐랄까 수명이 있어요. 수명.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여러분 무한대로 못해. 그래서 SSD 여러분 지금 그 뭐지 저장 장치로 하드디스크 대신 쓰는 SSD 있죠. 그 수명이 있어요. 알죠? 그거 모르고 막 그냥 SSD에다가 내 모든 중요한 정보들을 다 거기다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가다가 나중에 퍽 하고 죽어요. 나도 몇 번 당했어. 맥북 프로부터 맥북 에어인가 그때부터 다 SSD로 바꿨잖아요. 저장 장치를. 2번 죽었어요. 턱 하고 나가서 부팅이 안 돼. 그 데이터 복구가 안 돼요.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돼요. SSD는 복구 안 됩니다. 반도체라 복구가 안 돼요. 턱 하고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깔아야 돼요. 다시 데이터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백업을 항상 하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애플은 백업이 잘 돼 있어요. 왜? 자기네들도 아니까 이거 어느 순간 확 다 죽을 수 있으니까 클라우드에다 다 올리라고 하죠. 그리고 10만 번, EEPROM은 10만 번까지 쓸 수 있대요. 이거 훨씬 좋은 거야. 당연히 EEPROM이 좋지. 비싸지.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쓰지. 그치? 10만 번까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쓸 수 있대요. 85도 정도의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20년 동작 개런티 하고요. 평상시 온도 25도잖아요. 우리 평상시 일상 온도로 25도로 봐요. 그거면 100년까지 쓸 수 있대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명이 장난 아닌데 사람보다 더 오래 가는데. 자, 옵셔널 부트. 이거는 이제 부트 관련된 거죠. 여러분, 우리 저 프로그램 메모리하고 데이터 메모리 있는데 이 프로그램 메모리 맨 밑에 부트 영역이 있었죠. 거기가 여러분이 이 전원을 켜면 얘가 무조건 동작하는 그 영역이 부트 영역인데 그 파트를 뭐 독립적으로 락비트를 이용해서 내가 뭐
뭐 선택하거나 뭐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나도 잘 몰라요. 이 파트는 중요하진 않아. 나도 부트 영역은 손 안 대요. 뭐 여러분이 그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뭐 저 다른 보통 많이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코드 비전이나 아트멜 스튜디오 그거 그런 IDE 프로그램을 안 쓰고 여러분이 아두이노 스케치 같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트 용역을 다 바꿔야 돼요. 부트 로더라고 하죠. 부트 로더를 다 날려야 돼요. 그러면 되고 큐터치 라이브러리예요. 나 처음 들어요. 이건 뭐냐면 느낌이 딱 보니까 오 터치 패널, LCD 터치 패널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 이 터치 패널 그게 캐패시티브 터치거든요. 그런 버튼이나 슬라이더 이게 터치로 돼갖고 슬라이딩 할 수 있는 거 혹은 휠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거를 서포트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네요. 오 좋네. AVR 갖고 그러니까 터치 패널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거를 제공을 하고 그게 64개의 센스 그러니까 측정할 수 그런 걸 이제 여기 그 뭐지 이런 터치 패널을 연결을 하려면 센서 형태로 써야 되겠죠?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64 채널까지 뭐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나도 써본 적은 없어요. 내 주위에 이거 쓰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했죠. 이거 저 JTEC 이거 숙제로 안 내줬나? 여러분 이거 이제 숙제로 나갈 거예요. 오늘 숙제 나가거든요. 이거 숙제로 내보낼게요. JTEC 이게 디버깅 하는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페리퍼럴 그 다음에 주변 장치들에 대한 특징 뭐예요? 타이머랑 카운터랑 같은 거예요. 그쵸? 같은 건데 이거를 타이머로 쓸 거냐 카운터로 쓸 거냐예요. 타이머는 뭐야? 타이머는 뭐 어떻게 뭐 5초 타이머 그럼 뭐예요? 0부터 시작해서 5초가 되면 알람 띠띠띠띠 울리는 게 타이머고 카운터는 거꾸로지. 5부터 내려가서 야 5부터 카운트 다운해. 그러면 5부터 쭉 내려가서 0 되면 하든가 아니면 야 지금 사람 몇 명 입장했는지 극장 같은데 몇 명 들어갔는지 카운트해 하면 한 명 들어갈 때마다 누르잖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들어왔습니다. 멈춰. 뭐 이런 거. 그게 카운터야. 그래서 타이머랑 카운터랑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거야. 근데 이걸로 쓸 거냐 저걸로 쓸 거냐 레벨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게 두 개가 있대요. 근데 두 개인데 걔가 능력은 8비트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2의 8승까지 밖에 못 세요. 얘는. 좋은 건 아니야. 2의 8승이면 몇 개 세지도 못해. 그치?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뭐 프리스케일러라고 해서 옵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아까 8비트는 너무 조그만해. 2의 8승이면 256까지밖에 못 세잖아. 0부터 255. 장난쳐? 안 되죠. 그래서 16비트 타이머도 있어요. 두 개. 익스펜디드 확장된 16비트 타이머도 있대요. 걔는 여기서 말한 간단한 요거보다 플러스 캡처 모드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숫자가 증가하다가 나 여기서 잠깐 지금 우리 마치 100m 달리기 할 때처럼 시작하면 그때 타이머가 탁 증가하죠. 그러면 속도가 막 그러니까 숫자가 막 증가하잖아. 초시계가 증가하다가 100m를 탁 통과할 때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너는 13초 58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야. 그게 캡처야. 그게 뭐냐면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뭐가 탁 들어오면 그때 딱 누르는 거야. 캡처라는 게 잡는 거잖아요. 그 순간을 탁 캡처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너 저기 뭐 시작부터 13초 58 사이 만큼의 시간이 지난 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게 캡처 모드인데 그런 거 컴페어 모드 설명이 다 해줄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두 개가 타이머 관련된 거고요. 여기까지도 타이머네요. 리얼타임 카운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얘가 자체적으로 클락이라는 게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그건 좀 부정확해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추가적으로 정확한 무슨 뭐 시계 같은 걸 달 수가 있어요. 클락 혹은 오실레이터 뭐 이런 표현 쓰는데 그걸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퍼레이트 따로 오실레이터를 달았을 경우에 리얼타임 카운터가 된대. 이제 초시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초시계. 정확한 초시계. 이 전자시계 같은 정도의 수준의 초시계가 가능해요. 이거 없으면 세퍼레이트 오실레이터 없어도 초시계는 만들 수 있어. 그 시스템 내재에 있거든요. 있는데 좀 부정확해. 오래 쓰면 한 달 쓰면 부정확한데 이거는 정말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타이머하고 카운터인데 그거를 잘 조합하면 PWM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설명해 줄게요. PWM도 종류가 2개의 8비트 PWM도 있고 6개의
16비트까지 가능한 PWM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잖아요. 8비트 2개 후진 거, 좀 좋은 거 16비트 2개, 여기도 2개 8비트 PWM 후진 거 2개, 그 다음에 6개 채널에 되게 좋은 16비트까지 가능한 2개의 PWM 채널 또 뭐 있단, 이런 6개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이에요. 아웃풋 컴페어 모듈레이터 이것도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이 ADC입니다. 여기까지가 ADC, 아날로그 값을 받아서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타이머 얘기고요. 요거는 PWM 얘기고요. 그렇죠? 요거까지도 PWM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DC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건데, 아날로그 전압 뭐 3.23587V를 디지털로 바꾸면 얼마냐 뭐 이런 건데, 그게 8개 채널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그 각각은 10비트까지 돼요. 2의 10승까지 그 레벨을 맞출 수 있어요. 이게 4096인가 그럴 거예요. 나도 정확하게 하다 보면 헷갈려.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까지 되고요. 좋은 거야, 여러분. 10비트면 쓸만해. 근데 물론 부족해요. 10비트면 좀 창피한 거지. 보통 좋은 거는 12비트고요. 전문 ADC 전용 칩은 24비트까지 갑니다. 그러면 엄청 잘게 다 그 미세한 변화를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건 좀 그냥 대충 쓰는 거야. 10비트면 대충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개 싱글 NDD 채널 되고요. 7개의 디퍼런셜 채널, 이거 다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은 이제 통신이네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통신이에요. 투와이어 시리얼 인터페이스, 바이트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바이트 오리엔티드 했다는 얘기는 한 번에 8바이트씩, 8비트씩, 8비트가 한 바이트니까 그럼 바이트 단위로 보낼 수 있는 선 2개짜리, 선 2개로만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게 뭘까? 이게 여러분 I2C야. I2C. I2C를 괜히 나는 다르게 쓰고 싶어. 나는 자존심이 있어. 그래서 나는 I2C라고 안 쓸 거야. 나는 투와이어 시리얼 인터페이스라고 쓸 거야 라고 굳이 쓴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I2C, 그거예요. 그거. I2C를 괜히 이렇게 쓴 거야. 쓸데없이. 나도 최근에 알았어요. 왜 이렇게 쓰지? 뭐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거야. 그 다음에 UART. 내가 UART라고 분명히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여기 USART라고 썼지만 난 UART라고 하겠다. 나는 옛날부터 UART라고 배워갖고 UART라고 읽을 거예요. 그게 두 개 있다는 얘기죠. 듀얼. 그 다음에 SPI 통신이 있어요. 이것도 통신이에요. 이 3개가 다 통신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개가. 하나는 I2C, 시리얼, UART, 그 다음에 SPI 통신. 요 3개를 비교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I2C랑 UART는 할 겁니다. SPI는 안 해요. 부품이 좀 고가, 구하기 힘들어서. 오케이, 미안해요. 설명을 해줄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은 뭐예요? 뭐 와치독 타이머,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컴패레이터,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주변 장치, 이런 기능이 있다. 그리고 여기 뭐 스페셜. 우리 아트메가 128만 갖고 있는 스페셜한 게 뭐냐? 파워온 리셋. 이게 뭐냐면 전원을 키면 리셋이 한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블로운 아웃 디텍션. 뭐가 잘못되는 거를 블로운 아웃이 막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 브라운 아웃이네? 블로운 아니니? 블로운이 터지는 건데? 이건 뭔지 모르겠네. 뭔가 잘못되는 거를 디텍션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도 체크해 볼게요. 다시. 내부에 캐패시터하고 저항, RC만 이용해서, RC 오실레이터. 여러분 이거 회로 이론 때 했던 거야. 공진. 기억나요? 오실레이터, 공진. 2학기. 저 회로 이론 2학기 때 했던, 그 회로망이라고 했던 거. 그 RC 필터 혹시 기억나요? 필터 배우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치? 그거 있다고요. 이게 다 써먹는다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다 써요. RC, 저항하고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주파수, 일정한 주파수에서 공진할 수 있는 오실레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내부에 갖고 있어요. 인터널로 갖고 있고 그게 캘리브레이트 돼 있대. 딱 이렇게 나름 이렇게 잘 맞춰놨다 이런 뜻이겠죠. 조정해놨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의
인터럽트 소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인터럽트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간단한 의미도 얘기했었고, 그게 외부에서도 인터럽트가 들어올 수 있고요. 내부에서도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슬립 모드가 뭐 되게 많네요. 아이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슬립 모드로 들어가고요. ADC 노이즈 리덕션 할 때도 슬립 모드래요. 이건 좀 이상한데. 아무튼 파워 세이브 할 때 파워 다운, 스탠 바이, 뭐 스탠, 아무튼 슬립 모드가 있대요. 나 이 슬립 모드는 우리가 안 할 거니까. 근데 나중에 회사 가면 이거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회사 가서 꼭 요거는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이거 안 다루네. 좀 미안하네. 이거는 책에 전혀 없어요. 이건 진짜 이건 실무야. 요건 진짜 실무인 것 같아. 요거는 기회 되면 내가 따로 기말 때쯤에 한번 이거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셀렉터블 클락 프리퀀시 뭐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클락 그 아까 말한 그 클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뭐 주파수 바꾸려고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마치 PC처럼 PC에 오버클럭 하듯이 오버클럭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트메가 103하고 컴패터블 하대요. 호환이 된대요. 옛날 그거랑. 난 잘 모르겠어요. 안 써봤으니까. 글로벌 풀업 디세이블. 풀업을 아예 그냥 전체를 다 없앨 수 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패키지. 이거는 뭐냐면 이 칩의 형상이 어떠냐 이런 거예요. 53개의 그 핀이 바깥으로 나와 있대요. GPIO가.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뭐 스위치라든가 LED라든가 모터라든가 뭘 센서를 달 수 있는 핀의 개수가 53개나 된대요. 엄청 많은 거죠. 그걸 포함해서 전체 핀은 64개의 핀이래요. 64개의 핀이고 여기 뭐 T, Q, F, P, Q, F, N, 슬래시, M, L, F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나도 이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는데 매뉴얼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칩을 만들 때 다리의 형상을 다리를 바깥으로 뺄 거냐? 여러분들 인텔 CPU 같은 건 다리가 바깥으로 안 나와 있어요. 칩 안쪽에 붙어 있어요. 네, 이거 보여줄게요. 내가 그래서 아까 찾아놨어. 요거. 자, 이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칩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옆으로 나와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요?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납땜할 수 있지. 여러분 물론 다리가 엄청 얇고 가늘고 작아요. 그래서 저기 이거 납땜할 때 막 돋보기 같은 거 놓고 납땜하거든. 그러 안 해도 돼, 여러분. 여러분들 눈이 좋으니까 그냥 할 수 있어. 회사에서 나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삼성에도 휴대폰 만들 때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저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다이소에서 파는 인두기 있죠. 그런 걸로도 해요. 그 인두 팁이 그 인두의 그 끝이 얘보다 훨씬 두껍거든. 그거 갖고도 다 해, 여러분.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어. 여러분 해야 돼. 회사 가면 해야 돼. 물론 그 되게 두꺼운 인두 팁 말고 회사에서는 좋은 거 써요. 되게 얇은 거 거의 바늘 사이즈는 좀 과장이구나. 뭐 송곳 정도 되는 정도로 되게 뾰족한 팁이 있는데 인두 팁 그걸로도 하고 여기 돋보기도 다 있어. 여러분 저기 무슨 최첨단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이런 데 가도 여기 이만한 돋보기 다 있어요. 그거 보면서 해야 돼. 어떻게 안 보이는 걸. 그쵸? 회사 가서 한 30, 40 나이 먹을 때까지 이거 하다 보면 돋보기 필요해요. 다 써요. 그거 말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야. 이건 뭐야? 다리가 바깥으로 뻗쳐 있지 않고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이것도 납땜은 가능해요, 여러분. 살짝 보이잖아요? 여기 조금씩 보이죠? 그래서 납땜이 돼요. 근데 대신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이거보다 다리가 바깥으로 간 거보다 안쪽으로 가면 뭐가 좋아요? 사이즈가 작잖아요. 작아지잖아. 근데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것도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주로 사람이 납땜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가 납땜해요. 기계. SMD라고 하는 기계가 납땜할 때는 이걸로 많이 쓰고요. 바깥쪽으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것도 뭐 기계가 하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인텔 CPU 쳐보세요. 인텔 CPU 쳐보고 인텔 CPU는 다리가 안 보여. 안쪽에 있거든.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텔 CPU잖아요. 다리가 안쪽에 있죠. 얘는 납땜하는 용이 아니에요. 인텔 CPU는 그냥 얹혀놔요. 얹혀놓고 핀이 밑에서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보드에서 밑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냥 눌러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핀이고 밑에서 보드에서 날라오고 이게 CPU인데 CPU가 그냥 누르고 있어요. 웃겨.
반대도 있죠. 다리가 CPU에서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여기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꼽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회사마다 다 이게 이거네. 이거는 이제 다리가 삐져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보면 다리가 삐져나왔고 이 밑에 쪽에 구멍이 숭숭 나 있지. 이게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거. 이런 CPU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타입이 다른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T QFP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뭐 다리가 이렇게 뻗어나 있냐, 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게 아마 64개의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뜻이고, 요거는 패드니까 64 패드니까 얘는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그거 구조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죠. 오퍼레이팅 볼티지가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가지네. ATmega 128L이 있고 ATmega 128이 있는데 나머지 기능은 똑같은데 요것만 다르네. 오퍼레이팅 볼티지가 동작 전압이 첫 번째 L은 2.7V에서도 완전 저전압에서도 동작하네요. 얘는 4.5에서 5.5. 그리고 스피드는 아까 말한 128L은 느리네. 8MHz 이하로 동작하네. 128은 16MHz까지 동작하네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 설명한 게 지금 여기 두 번째 페이지가 뭐예요? 핀이죠? 요거 이제 강의 자료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이거 꼭 다운로드 하시고요. 100%입니다. 이거 맨날 볼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요거야. 딱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매뉴얼에서 카피한 게 딱 보이지 않아요? 내가 캡처해서 붙인 거? 맞아요. 매뉴얼에서 캡처해서 붙인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긴 영어로 설명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친절하게 한글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요거를 지금 다리가 지금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느낌이죠. 이게 진짜 물리적인 칩이고요.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건 상식이라서 이거 모르면 회사 가서 진짜 창피한 거야. 이 보통 반도체 칩에요. 다리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막 이렇게. 어디가 1번인지 모르겠네. 응? 항상 여기를 잘 보세요. 반도체 칩을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파져 있거나 어디가 파져 있거나 우리가 이제 실크라는 표현 쓰는데 여기 실크. 왜냐하면 이게 실크 스크린인데 이게 칩을 만들 때 위에다 글씨 쓰거든요. 여기다가 이거는 뭐 아트멜의 AT메가 멜은 이거 다 대문자구나. 메가 128 뭐 이렇게 글씨 쓰거든요. 글씨를 레이저로 쓰는 경우도 있고 페인트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여러분 글씨 판 다음에 그걸 얹혀놓고 페인트로 이렇게 라카 같은 거 뿌리면 그리고 종이 탁 제끼면 거기 글씨 새겨지잖아. 그거예요, 그거. 요 종이를 실크 스크린으로 대고 여기다 탁 대면 여기 하얀색 글씨가 써지는 거. 그거.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흰색으로 여기다가 점을 딱 찍어놔요. 거기가 1번이야. 거기 바로 옆에. 얘가 1번이야, 얘가. 항상. 그러니까 회사 가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야 지금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번입니다. 다 해주잖아. 근데 회사 가면 이 칩으로 딱 누가 줄 거야. 칩으로 딱 줘. 뭐가 1번이지? 그럼 여기 글씨가 또 이렇게 써 있겠지? 그럼 글씨가 써 있으니까 이 방향이겠구나. 글씨가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쪽인가? 그래서 그걸로 체크하지 말고요. 요 동그라미 점으로 체크하세요. 그거의 왼쪽이 1번입니다. 여기 1번. 오케이? 자, 1번부터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 방향. 증가. 딱 64까지 왔죠? 오케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 실무야, 실무. 나는 하도 이걸 많이 해봐갖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핀이 64핀이고요. CPU에 VCC하고 GND라고 있어요. VCC, GND.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GND고요. VCC는 공급 전압이에요. 공급 전압은 우리가 이게 AVR 몇 볼트라고 아까 써 있었잖아, 매뉴얼에. 2.7에서 뭐 3.3, 5. 몇 볼트 뭐 동작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그 사이에 전압을 주면 가능합니다. 동작하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그걸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가전제품에 110V에서 220V 사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180V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 220 아니면 110 둘 중에 하나.
그거야. 5V. 그라운드엔 0V죠. 그런데 하나가 아니에요. 공급을 여러 군데서 해요. 오케이? 그래서 VCC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VCC가 뭐뭐뭐 있어요. 여기 있죠. 또 어디 있죠? VCC 여기 있죠. 두 군데가 있네요. 그리고 하나 AVCC 여기도 하나 또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VCC가 두 개 있고요. AVCC가 하나 있고요. 그라운드가 몇 개 있습니까? 그라운드가 세 개겠지. 전원이 세 개였잖아. 그라운드, 그라운드, 그라운드. 오, VCC랑 그라운드랑 항상 옆에 나란히 붙어 있네. 오케이? 자, 전원을 공급하면 켜집니다. 켜지기만 합니다. 동작 준비 상태입니다. 실제 동작은 뭘 줘야지 동작을 해요? 클락을 줘야지 동작을 합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클락을 줘야지 동작을 해요. 특히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클락을 누가 주냐면 엑스탈? 이거 뭐라고 읽는지 아는 사람? 엑스탈. 수업 시간에도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채팅창에 한번 쳐보세요. 아침부터 조는 친구 있을까봐 내가 한번 채팅창에 물어보는 거야. 엑스탈을 뭐라고 부를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듣는 거야 다들? 요즘 참 커피숍에 못 들어가나? 크리스탈이에요 여러분. 크리스탈을 너무 길잖아. 그래서 엑스탈이라고 써놔요. 크리스탈이라고 읽으세요. 크리스탈을 달거나 오실레이터를 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달아주면 돼요. 우리는 크리스탈 써요 보통. 싸거든. 싼 대신에 뭐가 안 좋겠어? 성능이 안 좋겠지. 오실레이터는 비싼 대신에 성능이 좋겠죠. 100%입니다 항상. 크리스탈을 쓰려면 어디다가 연결해요? 23번 24번 여기 요 핀에다가 크리스탈을 요렇게 캐패시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중간에 네모를 또 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게 크리스탈 그 기호거든요. 크리스탈을 써줘야 돼요. 이거를 탁 연결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 안에 클락이 들어가요. 16메가짜리 뭐 8메가짜리 이런 클락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6메가로 동작시키고 싶으면 얘를 16메가짜리를 써야 되고요. 8메가로 동작시키고 싶으면 얘를 8메가짜리를 쓰면 돼요. 제품 팔아요. 그래서 그걸 달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전원 연결, 클락 연결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CPU는 동작합니다. 동작해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이제 리셋이 있어야죠. 여러분 컴퓨터 보면 뭐 문제 생기면 리셋 한번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야. 여기 리셋이. 문제 생길 때 할 때마다. 리셋이 20번 핀이죠. 여기 있네요. 근데 리셋 위에 막대기 이렇게 위에 막대기 하나 있네요. 그게 뭘까요? 논리 연산에서 X는 참 이거 1이면 참이고 0이면 그걸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위에다 막대기 바 써주면 뭐예요? 1이 거짓이고 0이 참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면 여기다 리셋에다가 위를 바를 써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리셋이 언제 되냐면 평상시가 하이야. 평상시가 5V 하이였다가 리셋을 하고 싶으면 얘를 0으로 떨어뜨리라는 얘기예요. 0으로 떨어뜨리면 얘가 리셋이 된다. 그래서 로우 때 액티브 된다. 이런 표현도 써요. 로우 액티브 이런 표현도 써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쓸 때는 슬래시 이렇게 썼네요. 이거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저 아래 한글이나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위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기 어렵지. 어려워서 그냥 저 자판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쓴 거야.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원래는 이걸 쓰고 싶었던 거지. 근데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인풋이 몇 개라고 아까? 53개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뭐예요? 8비트 포트가 6개, 68, 48이죠. 그리고 5개짜리가 하나 더하면 53개. 맞잖아요. 그쵸? 핀이 53개가 나와 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PE0부터 PE7까지 8개지. 0부터 7이니까. PB0부터 PB7까지 8개죠. 그 다음에 PD 0번부터 7까지 여기 8개죠.
PC 0부터 7까지 8개죠. PA 0번부터 7번까지 8개죠. PF 0번부터 7번까지 8개고요. 그 다음에 PG가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1개, 5개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입력 핀이야. 그런데 왜 이걸 PE0라고 썼냐? 이거는 원래는 PE란 뜻은 포트, 길어갖고 이렇게 짧게 쓴 거야. 포트 2란 뜻이에요. 그러면 PC면 그럼 포트 C, PA면 포트 A, PG면 포트 G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숫자 0에서 7까지의 숫자는 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각 포트가 8개씩 구성되어 있죠. PA가 8개 있고 PB가 8개 있고 PF가 8개 있죠. 그 각각이 8개니까 0번부터 7까지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PE8은 없는 거야. 8개지만. 왜? 0번부터 카운팅을 했으니까. 그게 맨날 헷갈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포트 F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얘는 PF 요거죠. 요거 위에. 얘는 ADC0, ADC1, ADC2, ADC3, ADC4, 5, 6, 7 뭐예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팅하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킬 수 있는 핀으로서도 쓸 수 있다. 8개, 8채널, 8채널, 8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아날로그 전압을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아날로그 값을 못 읽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센서를 이용해서 무슨 밝기를 측정해야 돼. 그치? 밝기 측정해야 돼. 가변 저항을 달아서 전압이 지금 0에서 5V 사이 변하는 뭔가 임의의 전압을 측정해야 돼. 그럴 때는 여기다가 PF, 포트 F에다가만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딴 데는 연결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 식인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숙제 좀 해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는 안 써 있구나. 요거 숙제로 오늘 나갈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여기 왼쪽 위에 AVCC GND라고 있잖아요. AVCC가 뭐예요? VCC는 VCC야. 그러니까 5V지. 5V인데 아날로그를 위한 5V야. 그 아날로그 누가 쓰겠어? 얘가 쓰겠지. 포트 F가 아날로그 값을 받는다며요. 그러니까 이 포트 F가 아날로그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전압이에요. AVCC는. 그러니까 AVCC가 정확하잖아요. 정확하게 5V잖아. 그러면 포트 F에서 아날로그 값을 받을 때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VCC, AVCC의 5V가 약간 거기에 막 노이즈가 끼고 좀 이상해. 응? 그러면 아날로그 값을 받을 때 얘 기준이 흔들리니까 얘도 약간 이상한 값이 읽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보통 그냥 편하게 아날로그 중요해.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AVCC에 VCC 그냥 한꺼번에 붙여요. 그냥. 그러면 그냥 AVCC랑 VCC랑 그냥 같이 연결해버려. 귀찮아. 그렇게 하면 그냥 VCC 설마 노이즈 끼겠어? 이런 느낌?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날로그 중요하지 않아. 그럼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나 아날로그가 제일 중요한데? 아날로그 값을 꼭 읽는데 되게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다고 아예 따로 5V를 쓰는 게 아니라 VCC하고 AVCC 사이에 물론 저기 따로 전압 쓰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5V 전압을 따로 쓰면 되게 좋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요.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개 사이를 연결을 해줘요. 연결할 때 여기 요 VCC하고 AVCC하고 이 VCC 사이에 연결할 때 중간에 그냥 연결하면 둘 다 5V겠지 뭐. 근데 중간에 비드라는 걸 연결해요. 비드. 비드가 여러분 그거지 팔찌 여학생들 그 팔찌 남학생들도 요즘 많이 찾지. 팔찌에 보면 그 실에다가 하나씩 꼽는 거 있지. 이렇게 구슬 같은 거. 그게 비드잖아. 그게 비드라고 하네. 그 비드야 그게 비드. 철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 가서 비드 이렇게 영어로 치잖아요. 그럼 정말 그거 나와요. 한글로 비드 쳐도 그렇게 나와요. 비드 이렇게 치면 저기 그 꼽는 거 나와. 이쁜 거 있잖아. 이렇게
꼽아갖고 팔찌 만드는 거. 그거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LPF하고 비드 같이 쳐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야, 여러분. 얘가 하는 역할을 저 숙제로 오늘 낼 거니까요. 오늘 처음 오래간만에 숙제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당연히 뭐 이질수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디지털이야. 0 아니면 5야. 다만 아날로그 값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핀만 이제 아날로그를 따로 쓰는 거고요.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니까 8개가 한 패키지, 바이트라고 하는, 그쵸? 하나의 숫자는 비트죠. 이진수 숫자 하나는 비트고, 그 8개를 묶으면 그러니까 8비트는 1 바이트예요. 바이트. 8개 비트는 1 바이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5V, 여기가 한 5V 되겠죠? 5V 정도 동작시키면 16메가에서는 5V로 동작시키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빠르게 동작시키고 싶으면 전압을 5V 정도로 안정적으로 4.5V에서 5V 사이 주라고 매뉴얼에 써 있었잖아. 그거야, 그거. 오케이? 그러니까 매뉴얼만 잘 보면 다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풀업 풀다운 저항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리셋은 뭐야? 리셋은 그거 우리 뭐 껐다 키는 거지. 그 리셋 없어도 돼요. 전원을 껐다 켜도 돼. 근데 그거랑 별개로 리셋 회로는 항상 있습니다. 리셋 그 핀은 우리 아까 여기 보면 여기 리셋 있었잖아요. 여기 20번 핀 리셋, 그치? 근데 리셋이 어떻게 동작한다고요? 평상시에 하이였다가 리셋 하고 싶을 때 0으로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동으로 리셋 스위치를 누르면 5V에서 0으로 떨어뜨려지는 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앞에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리셋에다가 여기 리셋 스위치, 이게 리셋 스위치거든요. 왜냐? 20번 핀에다 연결했으니까 여기 연결할 거야. 그치? 연결할 때 풀업 저항을 달아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스위치를 안 누르면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5V인 거지. 근데 내가 스위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누르면 여긴 그라운드잖아. 0V잖아. 그러니까 바로 0V가 입력이 되는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리셋 버튼을 누를 때 0으로 뚝 떨어진다고. 평상시에는 5였다가. 그치?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는 5V였다가 내가 스위치를 ON 하면 0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내가 스위치 ON SW ON 누르면 0으로 뚝 떨어져요. 5V였다가 0V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리셋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캐패시터가 있네? 이게 뭐지? 물론 여기 설명이 좀 있긴 해. 아, 이거 설명 지워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것도 숙제거든. 좀 이따 숙제 내줄게요. 자, 그런데 그 리셋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캐패시터하고 저항 하나만 띡 달고 스위치 달면 원래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거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조금 더, 왜 리셋 잘못하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리셋을 하게 하고 싶으면 전용 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만큼 리셋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전용 칩을 쓰던가 뭐 인버터 회로와 버퍼를 이용해서 막 좀 안정된 무슨 리셋을 만든대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AVR 이 칩을 이용해 갖고 뭔가 좀 양산, 그러니까 막 한 100만 개, 1000만 개 제품을 만들 때는 이런 거 써야 돼요. 써야지 안정적이야. 왜? 우리는 지금 수업하면서 뭐 리셋 여러분 눌러봐야 뭐 한 학기에 100번도 한 100번, 200번밖에 안 누를 거야. 그런 데서는 크게 오차될 것도 없고, 오차되면 또 어떡할 건데, 한 번 눌러서 잘 안 되면 한 번, 두 번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인데, 실제 뭐 이게 자동차에 들어갔어. 리셋 안 돼. 차 어떡하려고. 큰일 나,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셋 관련된 안정적인 회로를 따로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리셋 전용 칩 이런 거를 달아주거나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클락을 넣어주기 위해서 오실레이터 아니면 크리스탈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게 두 개가 들어가야지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기호는 아까 이렇게 써준다라고 했고요. 기본 클락 소스로 16메가짜리 저 크리스탈 쓴다라고 그랬죠.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크리스탈 16메가짜리 요거 써요. 이게 이 안에 수정이 들어있어. 쿼르츠가 수정이잖아. 수정 들어있어. 수정. 여러분.
뜯어먹는 수정이 있어. 대신 너무 작아서 보석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아무튼 이거야. 이거는 그냥 얘는 떨어요. 부들부들부들 떨어. 진짜 부들부들. 전기를 가하면 부들부들 떨고요. 얘는 가만히 있으면 떨면서 전기가 나. 거기 신호 같은 게 있다. 전기를 딱 가하잖아요. 전압을. 그 얘가 부들부들부들 떨어. 그래서 그 떠는 전압이 떨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한번 저기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잖아요. 그럼 정말 전압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떨어요. 근데 웃긴 게 그 떠는 주기가 일정해.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물질마다 고유 진동 주파수가 있다라고 아마 물리 시간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그걸 이용한 거예요. 고유 진동 주파수.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탈을 달아야 되고요. 크리스탈 1, 크리스탈 2라고 하는 그 핀에다가 이 크리스탈을 꼭 달아야 되고요. 오실레이터. 요 옆에 꼭 캐패시터를 같이 달아줘요. 이게 어디 써 있어요? 매뉴얼에 다 써 있어요. 어떤 캐패시터를 달아요? 매뉴얼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수정 크리스탈일 거예요. 세라믹 공진기는 좀 비싸. 안 써. 그래서 잘. 우리는. 그리고 그겁니다. 여기 써있네요. 20피코. 여러분 이거 캐패시터의 사이즈가 20피코페라스라고 돼 있나봐요. 매뉴얼에 20피코페라스라고 돼 있어요. 뭐일 때? 여기가 16메가 크리스탈 쓸 때. 크리스탈인데 쓸 때는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팁이 요 밑에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회사 가서 쓸 수 있는 꿀팁이야.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떠는 거라고 그랬잖아. 굉장히 소리. 굉장히 빨리 떠는 거라고 그랬죠. 떨기 때문에 노이즈랑 구별이 안 돼요. 오실로스코프로 보면 막 이렇게 떤다라고 그랬지. 이거나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실로스코프에 그 프로브 있잖아요. 그냥 프로브로 손으로 잡고 있어 보세요. 양손으로. 뭐 감전돼서 죽진 않아. 측정기니까. 뭘 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받아들이는 애잖아. 그럼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왼쪽 오른쪽 프로브 잡고 있으면 여러분 몸에서 뭐가 나와요? 나와. 되게 신기하게. 나온다기보다는 뭔가 측정이 되는 것 같아. 오실로스코프가 이렇게 막 떨어. 가끔 이렇게 잘 잡으면. 이게 뭘까? 노이즈야 노이즈 여러분. 오실로스코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노이즈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그 아날로그 장치들은 노이즈에 취약해요. 뭐만 하면 다 노이즈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세상에 여기 전체 이 공간에도 막 전파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이니 그 뭐 스마트폰이 터지는 거 아니야. 그 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막 전파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전파를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옛날 TV 그 잡을 때 어떻게 잡으면 돼요? 안테나가 뭐야? 그냥 쇠꼬챙이 하나 이렇게 뻗치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전파가 그냥 쇠꼬챙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선을 그냥 길게 뽑아갖고 공중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갖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로 다 들어와요. 전파가 다 들어와. 그래서 아까 말한 오실로스코프 얘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 몸 이렇게 쏘고 있으면 몸으로 전파가 흡수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회로를 설계할 때 그렇게 아날로그 따는 선을 길게 뽑아놓으면 걔가 안테나 역할을 해버려요. 웃긴 거지. PCB에다가 안테나 안 돼. 절대. 아날로그 라인은 무조건 짧게 해야 됩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정석이야. 무조건 가능한 짧은 선으로 아날로그 쪽은 짧게 해야 됩니다. 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 라인, 요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짧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한테 그 키트가 혹시 키트 받은 친구 있어요? 채팅창 키트 받은 친구 없어? 오 재상학생 받았구나. 오 창근 학생도 받고. 와우 좋아요. 저 못 받은 친구 응? 못 받은 친구도 있구나. 응, 오케이. 오 이거 많다. 못 받은 친구가 더 많다는 얘기야. 잠깐 컴다운. 응, 워 잠깐. 응, 오케이. 못 받은 친구들 많은데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맨 위에 거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있고 그 옆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 요렇게 생긴 알루미늄 색깔로 된
이렇게 생긴 거 옆에 있을 거야. 이렇게 박혀 있을 거야.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잘 기울여서 보면 위에다가 16.000인가 이렇게 써 있어. 얘가 이겁니다. 얘가 이겁니다. 여러분. 크리스탈. 그리고 그 옆에 캐패시터 요만한 거 2개 붙어 있을 거야. 그게 얘입니다. 얘랑 얘입니다. 제일 가까이 붙어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멀리 있는데 얘네 둘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짧은 선으로 가야 되고요. 그겁니다. 다른 선들이 그 주위를 가면 안 돼요. 선이 안테나 역할을 해요. 그 얇고 가늘고 작은 선인데 걔도 안테나 역할 다 합니다. 모든 선이 다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회사 가서 일할 때. 실제 우리 여기 수업에서는 전혀 지장 없는데 나중에 회사 가면 지금 얘기한 몇 가지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며칠 날 새고 한다고. 분명히 100% 내가 개런티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레이아웃이거든요. PCB. 이게 지금 AVR인데 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설계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그러니까 회로 설계도 그렇게 보면 돼요. 바로 옆에 붙어 캐패시터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선 바로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이건 밑에서 본 거고요.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키트 받으면 요 케이블도 하나 같이 갈 거예요. 이 케이블의 이쪽은 당연히 USB고요. 그 USB는 표준이야. 이건 표준. 전 세계 표준이야. 그래서 10핀 커넥터고요. 요 반대편은 6핀으로 만든 거예요. 요 하얀색 플라스틱을 몰렉스라고 부르거든요. 몰렉스 커넥터를 거기다 단 거야. 몰렉스. 이거는 단어 알아두면 좋아요. 나중에 회사 가서 아는 척하면 또 잘 배웠다 이런 얘기 들어요. 몰렉스고요. 이건 몰렉스 핀을 쓴 거고 이쪽은 표준 USB 쓴 겁니다. 요 케이블을 통해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쪽에 PC에 꼽히는 거고 요게 아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키트에 꼽히는 곳이 딱 보여요. 2군데 있거든. CPU 바로 옆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드에 하나 붙어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아무데나 꼽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실습 키트 다 받은 아마 이번 주에 다 받을 거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그거 갖고 바로 실습합시다. 그 다음에 그 커넥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SPI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CPU하고 이 커넥터하고 SPI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SPI 통신은 모시, 미소, 그 다음에 클락이에요. 이게 핵심이고요. 리셋, 아까 말한 그 리셋, 이거 리셋. 계속 얘기하지만 원래는 이거야. 리셋의 바야. 액티브 로우. 근데 이게 글씨 쓰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일단 약자로 쓰고 그 다음에 앞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너무 웃기지 않아? RST하고 빼기. 너무 황당하지. 이렇게 쓰는 성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글씨 앞뒤에 무슨 뭐 빼기가 있건 슬래시가 있건 뭐 역슬래시가 있건 뭐가 있으면 이건 낫인가 보다. 반대인가 보다. 액티브 로우인가 보다. 나머지는 하이일 때 뭔가 입력이 들어오는 건데 얘는 로우일 때 입력이 들어오네.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이게 요렇게 해서 넷핀 하고 그라운드 VCC 이건 전원이니까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핀들이 다 당연히 우리가 쓰고 있는 애터메가 128에도 당연히 있어요. SCK 아까 클락이고요. 모시하고 미소 있고요. 리셋 당연히 있을 거고요. VCC 그라운드 있을 거고 VCC 그라운드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럼 그게 각각이 여기 연결돼 있겠지. 이게 지금 뭐냐면 CPU 쪽에 아까 꼽는 게 있다라고 그랬지. 요 커넥터를 CPU랑 그 밑에 보드에 뭐 꼽는 데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그거야. 그게 여기 있는 거야. 거기에 이거는 이제 CPU잖아요. 이건 CPU. CPU에 이 핀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 이름이 같다는 얘기는 연결이에요. 이게 지금 CAD로 그린 건데요. CAD로 그린 스케매틱이라고 불러요. 스케매틱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레이아웃이고요. 얘는 레이아웃이고 얘는 스케매틱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 단어 알아두면 좋아요. 스케매틱은 회로도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 이 회로도에 이름이 같다는 얘기는 연결됐다는 거예요. 원래라면 여러분 선을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미소하고 모시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 선을 다 연결하면요.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하고
VCC를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선이 너무 복잡해서 나중엔 더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 이름하고 얘 이름이 같으면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회로도를 그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스케매틱을 그려.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 그래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더 지저분하니까. 선으로 연결하는 게 더 지저분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름만 맞춰놔요. 그러면 두 개는 연결된, 선으로 연결된 거라고 보는 게 스키매틱 읽는 방법입니다. 그걸 써서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PC에서 그 ISP 케이블을 통해서 SPI 형태로 들어오고 요 커넥터 몰렉스, 여기도 이제 반대 몰렉스겠죠. 아까 이게 피메일 몰렉스고요. 얘는 메일, 여자 몰렉스 핀이고 얘는 그 피메 여기가 메일, 남자 몰렉스 커넥터입니다. 커넥터가 있고요. 그게 이제 CPU와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PC랑 직접 연결돼 있는 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ISP 시리얼, 그러니까 SPI 시리얼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코드 비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코드 비전과 직접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한다? 그러면 그렇게 USB 포트 통해서 ISP 케이블 통해서 여기 SPI 통신 단자인 CPU로 들어가요. 그러면 CPU에 플래시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차곡차곡 들어가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가 아까 뭐예요? 파워 온 리셋이랬죠. 다운로드 끝나고 나면 얘가 껐다 키거든요. 스스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다 했어, 다 다운로드 했어 하는 순간에 껐다 켜요. 껐다 켜지면서 리셋이 딱 걸리면서 그 프로그램 영역에서 어디로 가요? 부트 영역으로 싹 가요. 먼저 리셋하면 부트 영역으로 갔다가 부트 영역을 보니까 첫 번째 줄부터 실행하라네? 그럼 첫 번째 줄 플래시 메모리의 첫 번째 줄부터 뭐예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동작을 하면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0부터 출발하겠지. 0 그러면 첫 번째 0번째 줄 딱 읽으면서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착착착착 그때 CPU가 하나씩 읽어갖고 해서 동작. 오케이?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쭉 있고요. 포트 G가 5개예요. 이게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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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그 다음에 여기 빼먹었는데 포트 G는 5개. 합쳐서 53개. 콜?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 여기 캐패시터 있네요. 스위치 옆에 병렬로. 우리가 저기 뭐지? 여기 저항만 뭐 풀업 저항이니 풀다운 저항만 배웠지. 여기 왜 스위치 옆에 패러럴로 캐패시터가 있을까? 이상하지. 여기는 당연히 LED에 저항 붙어 있죠. 잘 돼 있네요. 자, 그럼 숙제가 뭘까요? 이거 오늘 숙제 이겁니다. 29페이지. 어딨지? 29페이지가? 요거. 요 캐패시터 역할이 뭔가 찾아서 쓰세요. 손으로 쓰세요, 여러분. 구글에서 긁어다가 그냥 붙이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그 VCC와 그라운드 사이에 캐패시터 2개 있었죠. VCC 스위치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저기. 이거 또 다 찾아줘야 되네, 내가. 요거. 요건가? 아까 숙제가? 캐패시터 29페이지가 이건가 보다. 스위치 옆에 요거. 이거 무슨 역할이야? 그리고 VCC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요 캐패시터가 2개가 있는데 얘는 무슨 역할이야? 그리고 얘랑 캐패시터는 캐패시터인데 왜 기호가 다르지? 맞죠? 요 3가지가 숙제입니다. 요거 여러분 손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다음 여러분이 이거 안 되는구나. 아무튼 숙제를 하세요. 그럼 이걸 어디다 제출해요? 이 캠퍼스에 내가 숙제 제출은 과제 제출이죠. 과제 제출 만들게요. 과제 제출 칸을 만들게요. 만들게요. 여기다 제출. 일주 후. 언제죠? 20 추석까지네? 추석이면 안 되니까 29일까지 밤 11시 59분 29일 밤 11시 59분까지 손으로 써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쉬울 거예요. 아니면 나처럼 아이패드에다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쓰고 나서 그거 그냥 PDF로 올리면 되고 그래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올릴 때 이름 꼭 학번 이름 점 찝 여러 장일 테니까 학번 이름 점 찝으로 해서 올리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체크가 되니까. 알겠죠, 여러분?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어디냐고요? 이게 29페이지예요. 여기 29 슬라이드라고 써있잖아. 이게 29페이지입니다. 성용 학생 29페이지.